이현정 박사, 김주혜 기자 두 분 스튜디오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요즘 홍콩이 참 어렵잖아요. 네.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 입법화 절차를 밟게 되면서 이 홍콩 시민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고요. 민주화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이 시민들의 희생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홍콩에 대한 얘기를, 홍콩의 과거 문화를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몄는데요. 홍콩은 다들 가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박사님께서 좀 네. 홍콩의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전에, 현재 상황 전에 약간 통상적으로 홍콩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가장 미국의 뉴욕 같은 다문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글로벌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되긴 했지만 꾸준히 경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 2019년 경제 자유지수가 1위인 홍콩 경제, 세계 3대 금융허브, 아시아 금융 중심지입니다. 인구는 800만 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회사들이 여기 밀집돼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문화래도 하층민들이 많은데 여기는 아주 고등 인적 자원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무관세라서 여기 쇼핑의 천국이잖아요. 홍콩 갔다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마 예전이라면 지금부터 아마 이제 세일에 들어가니까 무관세에다가 거기다 세일이니까 엄청난 정말 천국이죠. 쇼핑의 천국인데. 지금 때쯤 지금 때쯤 이제 40% 정도 관광을 많이 합니다. 가실 때네요. 그렇죠. 원래. 예. 그래서 이제 8월까지 한 70% 세일까지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그 화려한 빛을 지금 그늘이 지어진 것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콩 보안법입니다. 근데 그 전에 홍콩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위한 것이 2014년입니다. 우산혁명이라는 거. 우산혁명. 네. 다들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우산 들고 나와서 우산을 내걸었고 홍콩의 총리를 중국이 직접 임명한 것을 반대한 겁니다. 네. 시위가 3개월 이상 갔고 100만 명 이상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2014년만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한 거죠. 2016년, 17년 계속했고 우산혁명, 민주화 요구 이런 것들인데 그런 다음에 2019년 작년이었죠. 네. 범죄인 송환법으로 인원이 또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가장 많았고 2019년 또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반중국 정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홍콩과 중국이 특수한데 미국이 여기 또 끼어들어서 홍콩에 특별 지휘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개별 국가로 홍콩을 보게 되고 중국에게 내리는 관세 비자를 다르게 해줬잖아요. 또 여기에 혜택을 많이 줬던 거죠. 그렇죠, 예. 줬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홍콩은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그리고 중국은 홍콩의 의존도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주 으름장을 놓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대만에서 홍콩을 보면서 나는 홍콩을 지지합니다라고 또 공개적인 지지를 했거든요. 예. 지금 아주 복잡하게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격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지금 옛날에 그 영화, 그 화려한 야경, 그리고 이런 부쩍부쩍되는 세일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2017년 7월 1일에 네. 홍콩을 갔었거든요. 그때 하필 시진핑이 홍콩에 왔어요. 네. 그때 처음 온 거였었는데 당시에도 시위가 상당히 격렬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 홍콩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7월 1일이면은 참 역사적인 날 가셨네요. 예. 1997년에 그 홍콩에 대한 주권을 중국에게 반환하는데 동의를 한 날이거든요. 그날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시진핑이 온 거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모르고 가신 그냥 거죠? 관광으로 갔는데 가신 거구나. 공항이 마비가 돼가지고 네.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홍콩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한자로 쓰면 이제 향항 이렇게 씁니다. 네. 아름다운 항구라는 네. 뜻인데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고요. 근데 이 홍콩의 아픈 역사는 이제 아편 전쟁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맞아요. 중국 근대사에 1840년 그때도 경자년이었다고 하고요. 뭔가 우연의 일치 같기도 하는데 역사는 또 돌고 돈다고도 하고요. 홍콩의 역사
역사는 좀 김 기자님께서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이게 180년 후에 또 경자년을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 60년이 3번 누른 거니까. 1840년, 네. 2020년. 네, 어제 계산 다 해왔습니다. 예. 네. 영국이 그 중국의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말기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옹정제 초기인 1729년에 이미 첫 번째 아편 금지령이 내려졌고요. 예. 그렇지만은 19세기에 이르러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1780년 무렵 약 1000상자에 불과했던 그 아편 수익량이요. 1830년에는 10,000상자, 또 아편 전쟁 직전에는 4만 상자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게 무게로 따지면 한 300만 톤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역 금지 조치를 갖다가 이제 아편 무역 금지 조치를 갖다가 내렸는데 여기에 그 중요한 그 정치가가 한 명 투입이 됩니다. 누구죠? 임칙서입니다. 그 청나라 때 정치가인데 예. 태평 천국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난을 갖다가 진압하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도강제가 그 임칙서를 특사로 보냈죠. 흠차 대신으로 파견을 해서 광저우의 그 아편 거래를 갖다가 막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특히 그 영국의 그 자본가들이 의회를 갖다가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전권 대사인 그 엘리어트가 1840년 6월 육해군 약 4,000명의 그 원정군을 이끌고 광동 앞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서양 제국주의가 이 중국에 밀려오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네요. 예,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죠. 네. 대포하고 강한 그 해군을 갖춘 그 영국군 앞에서 중국 군대는 당시에는 굉장히 그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재래식 범선이 그 대부분이었고요. 네. 군사 장비는 240여 년 전에 주조된 낡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만 들어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바로 짐작을 하실 겁니다. 영국의 대승이죠. 대승이죠. 예. 이듬해 1841년 가을 전쟁이 다시 제기돼서요. 영국군이 영파를 갖다가 점거를 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그 무능과 굴욕적인 태도는 중국인들을 갖다 굉장히 분노케 했죠. 영국은 또 중국에 대한 공세를 다시 또 강화를 합니다. 1842년 6월에 예. 상해를 점령을 하고요. 남경, 난징으로 진격을 합니다. 청나라는요, 아무리 그 불리한 조건이라도 당시에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죠. 결국 1842년 8월 영국 함대의 그 갑판에서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역사적인 그 유명한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난징 조약과 함께 이제 홍콩은 이 영국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되죠. 예. 네.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아편 전쟁의 결과물로 이 홍콩은 영국 손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영국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이 영국 정부와 이제 중국 정부가 근데 이제 이 협상을 또 합니다. 이제 21세기. 네. 이제 이 중국이 통일된 이후죠. 1984년 12월에 이 공동 성명을 체결하면서 이 당초 예정대로 이 150년간의 식민 통치는 1997년에 끝낸다. 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당시 상황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영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2년간 협상을 하죠. 예. 정확히 얘기하면 1984년 12월 19일 날 공동 성명을 갖다가 체결을 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가 155년간의 그 식민 통치를 갖다가 끝내고요. 역사적인 날 1997년 7월 1일 예. 홍콩에 대한 주권을 중국에게 반환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중국으로서는요, 영국 식민주의자가 남긴 근대사의 치욕을 씻어내는 일대 쾌거였죠. 또 영국으로서는 화려한 대영 제국의 그 마지막 상징을 잃어버리는 또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 사실요, 그 중국의 그 개혁 개방 직후부터 양국 간 그 홍콩 문제에 대한 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그 자국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던 홍콩의 주권을 넘겨주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권은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통치권은 확보할 수 있겠다는 그 정세 인식하에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2년간의 그 공동 성명을
협상을 해서 공동 성명을 내 가지고 결국에는 1997년 중국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쭉 역사를 짚어보면 사실 이제 150년 동안 이 중국 바로 붙어 있지만 홍콩이 15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서구화된 겁니다, 홍콩이. 네. 이 홍콩이 서구화됐기 때문에 이 문화는 한층 더 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50년간 이제 대신 그 홍콩의 그 현행 체제는 그 유지를 해주고 그렇죠. 외교하고 국방을 제외한 홍콩 주민의 고도한 자치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걸로 이제 일국 양제 체제로 그렇죠. 중국에 반환을 합니다. 예. 박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네. 또 정치학 박사시잖아요. 네. 일국 양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정치 아, 얘기해서 그럴까요? 시간을 예. 가는데. 알겠습니다. 한 나라의 두 예. 체제를 네. 갖다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이 기조입니다. 외교 기조가요. 이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다 한 나라에서 다 이제 이렇게 포용한다는 얘기죠. 제도는 여러 가지를 그렇죠. 인정해주고. 중국과 대만, 중국과 그렇죠. 홍콩 이렇게 홍콩과 얘기할 때 대만을 인정하겠다. 그 예. 보통 이런 일국 양제 그렇죠. 체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홍콩의 이 서양화된 이 서구화된 이런 제도들은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네. 실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 상황을 맞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영국이 오랫동안 이 홍콩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홍콩은 서구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문화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이제 문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홍콩 뉴스가 이슈가 되면 꼭 나오는 배우들이 있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성룡, 취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재키찬. 그다음에 저기 이게 성냥 씹고 계신 분 있잖아요. 주윤발. 주윤발 예. 이런 분들. 이쑤시개. 예, 이쑤시개입니다. 예, 예. 예. 홍콩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홍콩 그 반환법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갈리고 있는데 이 홍콩 범죄자 인도 법안. 그래서 이 두 배우가 정말 양대 산맥 아니었습니까? 홍콩 배우의. 양대산맥 맞나요? 제가 양대 얘기한 게? 산맥이죠. 예, 한 살 산맥이에요. 차이입니다. 네, 한 살- 둘이요? 예. 지금 예. 65세, 예. 64, 주윤발이 64세 예.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양대 산맥인데 80년대, 90년대 뭐 대단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홍콩의 영화 전성기를 이룬 이 두 사람이 또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갈렸어요. 일단 성룡은 예. 저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성홍기는 전 세계인의 존경 대상입니다. 홍콩은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중국은 제 조국입니다. 뭐 이렇게 막 인터뷰를 당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정치협상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리고 성룡이 중국 정부로부터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네요. 네, 그렇죠. 2005년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예. 중국 국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그런데다가 또 천안문 시위를 지지하는 콘서트까지 개최했고요.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성룡이 홍콩에서 버는 수입보다 베이징에서 버는 수입이 10배나 더 많았대요. 네. 근데 거기다가 자신의 박물관을 짓는 일을 중국 공산당이 지원해주고 협조해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붙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중국 정부에 가까이 가 있네요, 성룡은.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아주 지금 굉장히 친중국파로 지금 대단한 분이 성룡인데 예. 이 사람 아무튼 뭐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이 사람 같이 뜻을 하는 사람이 유역비예요. 예. 유역비라는 배우고 알란탄도 있습니다. 네, 엑소레이, 네. 뭐 갈세븐 잭슨, 뭐 이런 사람들이고 한편 주윤발은 지금 홍콩 시위에도 참여했고 예. 그리고 중국은 주윤발에게 영화 금지, TV 금지 탁 내렸고 주윤발은 나 괜찮아 돈 덜 벌어도 돼, 나 안 벌어도 돼, 뭐 이렇게 굉장히 쿨한 말까지 막 해가면서 시위도 했고 우산혁명 당시에도 시위했어요. 그때 같이 지지했어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도 내놓고 평소에 검선 생활에도 이런 사진에 많이 찍히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예. 뭐 이런 아주 소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람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어떤 이런 말도 참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렇게 극명하게 좀 두 분이 갈리고 있습니다. 성룡과 주윤발. 네. 이게
완전히 갈리네요, 입장이. 정치적 입장이 갈리고 있어요. 완전히 갈리죠. 이게 또 제가 잠깐 덧붙여 설명을 하면은 예. 이제 4대 천왕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홍콩에 예. 장하구, 곽부성, 여명, 유덕화. 예. 이 사람들도 다 진짜 주윤발, 친숙한 이름들입니다. 주윤발, 뭐 지네림까지 예. 주윤발과 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윤발파네요. 예, 주윤발파. 그러니까 민주화 예. 이제 민주화죠, 예, 민주화. 민주화를 성능이 주장하면서. 친중파라면은 여기는 이제 반중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일국 양국 양제 체제 이걸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굉장히 저는 그 자기 무덤을 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홍콩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룡, 주윤발 다 이제 액션 배우들이잖아요. 네. 무술도 하시고. 역시 이제 홍콩의 이 문화 장르는 가장 화려했던 게 역시 영화 같습니다. 특히 이제 1980년대, 이 90년대 이제 전성기를 누렸는데 주윤발이 거기 이제 핵심이죠. 주윤발 씨가 홍콩 느와르. 이 얘기도 좀 누가 해주시죠. 네, 예. 느와르 그러면은 일단 범죄 폭력 뭐 이런 거 다루는 거고요. 남자들의 의리 막 이런 거. 영본색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가장 첩혈상홍. 대표적인 맞아요. 아유 그때 많이 보셨죠? 이수연이라는 배우가 형사역으로 나와가지고 유명했던 첩혈상홍. 근데 보면은 네, 네. 이 주윤발 씨가 뭔가 이게 저항, 사회 저항을 그때도 약간 배우로서 많이 담고 있었어요. 배우 하면서 예. 그 정말 액트 하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수비됐는지도 몰라요. 정의가 무엇이냐. 그렇죠. 이거를 좀 약간 범죄자 입장에서 이 연기를 하면서도 뭔가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도 그렇죠. 있죠. 동정과 또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따뜻한 범죄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느와르라는 건 헐리우드에서 나왔는데 40년대, 50년대 헐리우드에서 나왔다가 예. 80년대, 90년대 홍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진짜 우후죽순으로 나온 게 이 느와르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홍콩 느와르가 또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86년 영웅본색. 그야말로 영웅적인 어떤 영화죠. 제가 대학 영웅본색. 다닐 때인데요. 뭐 난리 났습니다. 난리 영웅본색. 났죠. 거기는 예. 아비정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계속. 이 당시 비디오로 한 20번 넘게 본 것 같은데. 저도 안표를 사가지고 본 기억이 나는데. 거의 뭐 예. 홍콩 영화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건데 이 당시 이제 오상 감독, 뭐 이명동 감독 이런 작품들인데 뭐니 해도 왕가의 감독을 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까다로운 영화 비평가들조차도 인정하는 최고의 감독이다. 80대 90년대 홍콩 영화 뉴웨이브의 선봉 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봉색하고 뭐 종행사제 이렇게 80년대 홍콩 영화가 느와르의 중점이었다면 90년대 홍콩 영화는 역시 뭐 왕가의 감독의 뉴웨이브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남자들의 의리를 다루는 남자 영화였어요. 그런데도 남자 영화라도 뭐 여자들이 너무너무 혹해서 봤죠. 예. 멋있는 남자들 막 나오니까. 자, 이런, 근데 그 느와르 제작 주연에요. 진짜 깽단들이 많이 참여했대요. 그 실제요? 영화에. 실제로도. 그러니까 아주 리얼했네요. 그런가 봐요. 진짜 싸운 거죠. 거기서 진짜로. 예. 그러니까 한국 관객들은 이제 여기 이제 정말 간 거죠. 그래서 뭐 한국 관객들도 편식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계속 매몰돼 가지고 한국 관객을 탓하는 이런 해외에서의 그런 비평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왕가의 말처럼 홍콩 느와르란 이름으로 홍콩 영화계에 아주 굉장히 그 편식적인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담았고 여기 홍콩 느와르의 모습을 보여준 마지막 영화가 예. 무간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간도 보셨죠? 그 시리즈 너무너무 멋있는 예. 그 무간도 영화. 자, 그래서 홍콩 느와르가 꺼진 이유는 홍콩의 중국 귀속이 오면서 같이 영화도 꺼져갔습니다. 이제 홍콩이 중국 정부의 반환이 되면서 네. 이 홍콩의 화려했던 영화 산업도 사실상 저무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게 직결타예요. 왜냐하면 그게 경제랑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영화를 만드는 기업이 홍콩 영화가 대기업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투자금에 의해서 그렇게 할리우드에 막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산업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제가 무너지면서 같이 넘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영화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이 영화 또 배우 감독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김 기자님이 계속 지금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네.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냐면 영화 광이거든요. 제가 아니까. 1970년대 하면 우리가 나왔던 그 배우가 블루스리라고 하는 이소룡이죠. 무술 네. 영화의 사실은 이 효시죠. 그렇죠. 예. 당산대영이라고 1971년도에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요. 예. 이후에 72년도에 정문문이 나오고 또 그 이듬해는 또 용쟁호투라고 얘기가 나왔죠. 예. 그리고 80년대로 넘어가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성농 중국말로
제키찬 성룡이 등장을 하죠. 이소룡에 비해서 성룡은요 굉장히 무지막지한 그런 싸움꾼이 아니라 웃음과 인간미를 겸비한 그 새로운 액션 영웅의 그 면모를 갖다 보여줘서 또 인기를 끌죠. 아, 취권은 뭐 엄청났어요. 그럼 예. 그뭐 예. 수십 번 봐야 돼요 그런 거. 그렇죠. 1979년 취권이고 또 1980 취권이 언제라고요? 1979년입니다. 79년에 예. 이제 취권 1탄이 나오고 예, 권법이 계속 이제, 나오죠. 예, 권법이 예. 나옵니다. 술 먹고 그렇게 무술을 잘했다는 그런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건데 그렇죠. 예, 센세이션했죠. 1984년도에 쾌찬찬한 또 영화로 또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예.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1983년도에 그 프로젝트 A라는 거 아, 프로젝트 예, 예. 기억나죠? 1985년도에 폴리스 스토리. 이후에는 이제 명절 때만 되면은 뭐 예, 많이 지금 사용됩니다. 광고로 틀죠? 예. 아까 이제 8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서 아까 이 박사님이 얘기했던 오우상 감독의 그 영웅본색 1986년도입니다. 아, 오상 감독 예. 생각납니다. 예, 그다음에 양지희하고 양자경이 나와서 했던 와오장룡이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주인발의 영화죠. 또 첩혈상황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전 개인적으로 예, 첩혈싸움을 좋아했어요. 네, 예. 이수연이라는 형사가 굉장히 예. 아주 예. 인간적이면서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나왔던 또 우리 유덕화 또 장구경 그리고 그 1997년 이후에 또 정점을 맞죠. 헐리우드로 다 떠납니다. 그 배우들이 홍콩을 떠나가지고 홍콩 떠나는 것도 역시 네. 이 홍콩이 중국 정부에 반환되기 때문이었나요? 네, 그것도 그렇죠. 있죠. 예. 영향 있죠. 예. 그러니까 홍콩 영화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홍콩의 문화가 이제 사실은 좀 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그렇죠. 되네요. 네. 예. 아시아 영화의 그 맹주로 군림했던 홍콩이 지금 예.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냐 아니면 과거의 유산으로 도태되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사실. 예. 그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너무 남자 영화만 좀 얘기하시는데 사랑의 스잔나라는 영화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죠? 네네. 저기 너무 좀 어리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수잔나 나오는 사랑의 건가요? 스잔나 저 굉장히 막 그때 사춘기 때 아주 그거 보고 아주 그냥 쿵당쿵당 했었습니다. 천밀밀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렇죠. 1999년 그거 지나가서 김가신 감독의 90년 예. 훨씬 지나서죠, 그거는. 아, 두 분이 이제 이 영화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근데 같이 이게- 보진 않았습니다. 예, 따로따로 봤습니다. 홍콩의 역사를 짚어보고 네. 이제 문화를 짚어보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아, 그래요?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화양연화 얘기해야 되는데. 예. 특집 편성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요 지금 못 나누신 얘기는 예, 다음 주에 예. 계속 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요, 이 홍콩 민주화에 좀 더 힘을 보태기 위한 또 이 취지가 담겨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정 박사, 김주일 기자였습니다.